자, 이제 실업률 관련된 문제고 이게 회계사 올해 문제죠. 2024년도 기출문제인데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고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보면 갑국의 현재 실업률이 4%라고 돼 있죠. 4%. 여기 이제 실제 실업률이죠. 실제 실업률이 4%. 근데 자연도 4%래요. 4%. 그래서 실제와 현재 자연이 같다는 거는 장단기 균형 상태예요. 현재 이게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 없는 상태거든요. 장기와 단기가 균형 상태. 이때는 경기 안정화 정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책이 불필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정부가 잘못 파악했대요. 뭐를? 정부는 자연 실업률을 5%로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실제보다 자연이 높아요. 정부가 지금 판단하기에 자연 실업률이 5%니까 실제가 지금 4기 때문에 자연이 실제보다 높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경기가 침체예요? 과열이에요? 그쵸. 경기 과열이죠. 경기 과열 상태. 즉 실제가 자연보다 크다면 이건 경기가 침체인데 정부는 자연을 5% 받기 때문에 경기 과열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럼 경기 안정화 정책 실시할 때 확대하셔야 돼요? 긴축하셔야 돼요? 긴축 정책을 실시하셔야 돼요. 긴축 정책. 그 정책은 두 가지 있죠. 재정 및 금융. 그래서 긴축 재정할 수도 있고 긴축 금융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긴축 재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두 가지로 하잖아요. 정부 지출하고 조세로 하잖아. 그럼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거나? 줄이거나 조세는 늘리거나 이렇게 되죠. 맞죠? 긴축금융은 통화량을 줄이는 거죠. 요거 찾아야 되잖아. 여기서. 그럼 지금 정책이 있으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줄여야 되죠. 땡. 조세를 늘려야 되죠. 이거 맞죠? 정책금리, 통화정책 쪽이죠. 통화량 늘린다는 거는 정책금리 올린다는 걸 낮춘다는 거예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금리의 인상이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통화량을 축소하는 건 맞죠? 여기 맞죠 또. 자, 지급준비를 기억나세요? 금융정책 수단 세 가지. 첫 번째는 외우셔야지. 세 가지 방법. 공개시장 조작 정책, 그리고 재할인율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세 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은 공개시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국공채를 매각해야 돈이 흡수가 되니까. 시중 통화량 감소,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이렇게. 그럼 인하하면 안 되죠. 인상하면 되죠. 인수하면 어떻게 되니까? 통화량이 또 감소하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셋 중에 하나 되는 거죠. 2번하고 4번하고 5번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겠죠, 일단. 정책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잖아요. 결과. 지금 총수를 줄이는, 긴축은 총수를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총수요를 감소.
지금 ASAD 나왔죠. 총수호수는 뭐하고 우하향하고 총 공급은 우상향하며. 그러니까 여기 가로 안에 전제를 잘 읽으셔야 돼. 또 이것도 왜냐하면 총수호선이 우하향, 총 공급 우상향 일반적인데 가끔 교수님들 문제죠. 그래서 뭐 총수요는 우하향하나 총 공급 곡선은 뭐 수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도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반적 내용이죠. 우상향, 우하향. 요거. 오크는 왜 나왔을까? 요건 이제 거시경제나 오크너 법칙 나오는데 그 GDP를 실업률과 변환시키는 게 오크너 법칙이에요. 이게. 그럼 지금 일단 보세요. 총수 줄였죠? AD 왼쪽 갔죠? 왼쪽 가면 GDP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GDP 감소. 물가는 AD 왼쪽이니까 물가는 하락. 물가는 떨어져야죠. 물가 하락. 그럼 여기 있어야 돼요. 2, 4, 5 중에서. 그러면 4번, 5번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물가 상승 아니잖아. 다 틀렸지. 맞죠? 하락하니까. 그러면 지금 2번밖에 답이 안 되는 거고 실험은 뭐 했대요? 상승했대. 왜? GDP가 줄면 어떻게 되니까? 실업률이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식이 뭐냐면 오쿤의 법칙이야. 원래는. 그 오쿤의 법칙을 가지고 요거 관계식을 도출하거든요. 그래서 오쿤의 법칙이란 말이 등장한 거예요. 저게 있어야 GDP를 실업률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답이 몇 번? 2번이 답이 된 거다. 네,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실업률, 자연실업률 개념만 좀 파악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그랬던 거는 잘못 본인이 제가 답글 다루는 3번이 아니고 2번이 2번. 본인이 답을 3번에 잘못 착각해서 올렸고 답은 2번이 2번. 만약에 저거를 문장을 잘못 파악해서 정책 당국이 실업률을 5%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고 실업률이요? 실업률요? 네. 이러면 경기가 침체죠. 그렇죠. 자연보다 실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요 상태가 되죠. 요거. 그럼 요거로 만약 해석을 해버리면 저기도 만약 답이 나와버리면 반대로 차죠.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누구는 이의 제기할 수도 있는 거지. 문장을 난 잘못 해석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붙어 있어서가 문제가 없는 거지만 이거를 어떤 분은 그냥 일반적 실업률 이걸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엉뚱한 답을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문장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또 국어 실력이 또 뛰어난 거 아니잖아. 하다 보면 실수하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 해석해도 답은 없죠. 해봐야 되겠죠? 해볼까요? 그럼 이 상태로 잘 하면 총수를 긴축을 하시면 안 되잖아. 그럼 확대 정책을 해야 되겠죠? 확대. 그럼 확대한다면 긴축 아니라 확대 재정을 해야 되니까 정부 지출을 뭐하고 늘리고 조세를 줄이고 증가 여기 하나 있네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확대 통화니까 통화량을 늘리고 금리는 인하하고 통화량 늘리고 금리 인하하고 하나 있네요. 또 이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확대니까 AD 총수를 오른쪽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GDP 뭐하고? 증가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GDP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1번에 총생산 증가하니까 1번 걸리네. 그러면 그 1번 답을 체크했을 수 있는 거지. 3번도 맞는 거죠. 3번도 보면 실업률 떨어지니까 3번도 답이 돼. 그러니까 지금 답이 지금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네. 질문자가 저거를 실업률을 5%로 생각하고 푸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헷갈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답글 올렸는데 이제 답은 본인이 답을 잘못 실제 시험 보면 답이 바로 그날 나와요. 공개가. 되게 이제 답을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3번이 아닌데 왜 3번 답을 했을까 저는. 선생님 찾아보신 거죠? 예. 2번이 답이라서 답 2번입니다 하고 제가 풀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자연으로 저는 해석을 한 거고. 실제 실업률을 계산하면 1, 3번이 이 다 답이 되죠. 이중 복수 정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또 정확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